정부와 제2공항 반대단체가 제2공항 논란 해소를 위해 도민 공개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ADPI 보고서 내용이 쟁점으로 부상했지만 결국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제주지역 비임금 근로자 비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고용 한파에 자영업자가 늘면서 무급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제주 전역에서 가뭄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에 수돗물 공급 차질도 우려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2공항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자며 정부와 제2공항 반대단체가 도민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은폐 논란을 빚고 있는 ADPI 용역보고서 내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지만 결국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대 쟁점은 ADPI 용역 보고서였습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국토부가 제2공항 건설을 위해 제주공항의 남북 활주로 활용 비중을 높이자는 보고서를 폐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토부가 사전 타당성 용역에 9조 원이 투입되는 바다 매립 공사안만 반영한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달랑 바다 매립하는 안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현 공항 활용을 활용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반영하려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라고 보고서에 수록이 되면서 그 보고서를 폐기를 하거나 국토부 측은 보고서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검토된 것으로 남북 활주로 활용을 높이려면 19개 조건이 충족돼야 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며 보고서 고의 폐기 의혹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마른 활주로에서는 1900m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대 이륙 중량으로 하면은 실질적으로 모자랍니다. 유신과 ADPI 사과 간의 맞은 계약서에 따라서는 이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할 경우에는 ADPI사의 사전 서면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계약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공항 반대 측과 정부 측과의 입장차가 계속되자 제2공항 반대 주민들과 현 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당 60회 운항이 가능한 사만에 대해서 ADPI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더욱 국차화해서 소원 검토라든지 추가적 조사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5에서 60회라면 계속 항공기가 뛰고 내릴 텐데 그 소음에도 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ADPI 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검토위는 오는 29일에 열릴 4차 회의에 용역진을 불러 ADPI 보고서의 현공항 활용 방안이 사전 타당성 용역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이 내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집니다. 홍명환 도의원이 발의한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은 보전지구 1등급 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공항과 항만을 추가한 것으로 오는 21일 열리는 환경도시위원회 1차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제주도의회는 내일 오후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372회 임시회를 7일간의 회기로 개최합니다. 고용 한파에 궁여지책으로 자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무급 가족 종사자까지 늘면서 제주지역 비임금 근로자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친구와 함께 키즈 카페를 창업한 한모 씨. 새로운 일자리를 찾다 마땅치 않자 창업을 결정한 겁니다. 하지만 비슷한 가게들이 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종업원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재취업을 하기에는 좀 제주도에 적당한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직장 동료랑 같이 해서 이제 고용 한파에 제주 지역 자영업자는 11만 3천 명으로 1년 만에 11,000명이나 늘었습니다. 월급을 받지 않는 가족 종사자까지 합하면 도내 비임금 근로자는 13만 4천 명, 전체 취업자의 35%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경기 침체에 신규 채용이 크게 줄면서 1.5%에 머물던 실업률은 2.6%로 뛰었고 고용률도 68.1%로 0.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실업자는 1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천 명 증가했고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작년 4월 10만 2천 명에서 올해 4월 11만 3천 명으로 일자리의 질도 좋지 않습니다. 임시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는 9만 3천 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의 산업 구조가 서비스업에 편중된 이유가 큽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생활임금 확대와 같은 정책적 배려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고용복지를 개선을 해서 이 개선은 이제 이제 행정도 같이 참여해야 되고 민간도 노력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는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용역을 거쳐 올해 안에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 지역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에서 제주도개발공사 행정직이 94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달 30일부터 8일간 상반기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 원서 접수 결과 31명 선발에 모두 533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이 17.2대 1로 나타났고 제주도개발공사 행정 6급은 94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18일 채용 기관별로 시험장 2곳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봄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제주 전역이 초기 가뭄 상태에 놓였습니다. 장기화될 경우 농작물 피해는 물론 수돗물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물을 뿌립니다. 파종한 밭에 차광막까지 덮어놨지만 따가운 햇볕에 흙은 금세 말라버립니다. 물이 새벽에는 조금씩 나오는 실정인데 이제 뭐 비라도 이제 한번 좀 와주면 한 2, 3일, 3, 4일 정도는 농민들이 그래도 조금 좀 편한 마음에 농사를 짓지 않을까. 예. 한 달 전에 파종했다는 인근의 취나물 밭도 사정은 마찬가지. 비가 오지 않아 그나마 잎이 돋은 취나물은 노랗게 타들어가고 아예 싹이 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올 봄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제주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토양은 매우 건조한 초기 가뭄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던 하천도 자갈이 훤히 드러날 만큼 메말랐습니다. 물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수량이 많은 곳이었지만 지금은 바닥에만 물이 고여 있습니다. 평소에는 물도 막 깨끗하고 많이 차가 있고 오면은 굉장히 좀 경치도 좋고 좋죠. 여기가 지금 완전히 다 물 마르고 안 깨끗하고 너무 안 좋지 지금. 봄 가뭄이 이어지면서 한라산 어승생 수원지의 저수량도 급감했습니다. 저수량이 최대 용량의 40% 수준인 25만 톤까지 줄면서 지난달 초부터 인근 지하수 관정을 통해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승생 저수량이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예비 취선으로 개발한 지하수를 이용해 가지고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두 달여 동안 제주에 내린 비는 129mm로 평년 강수량의 4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마 전까지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지속되면 농산물 피해는 물론 생활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4.3 희생자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유가족 추가 체열이 재개됩니다. 제주도와 제주 4.3 평화재단은 내일부터 석 달 동안 4.3 희생자 유해 284구에 대한 신원 확인을 위해 희생자의 직계와 반계 6촌까지 체열을 실시합니다. 올해 추가 체열되는 혈액은 지금까지 체열된 유가족 939명의 혈액과 함께 유전자 분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38회 스승의 날 기념식이 제주 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이성문 도교육감은 기념사를 통해 선생님에 대한 감사함을 기억하며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을 더욱 충실히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강경수 광양교 교장이 근정 포장을 받는 등 교원 139명이 각종 표창을 받았습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 가운데 모욕적 언행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교육활동 침해 현황은 2016년 40건, 2017년 43건, 지난해 18건 등 101건으로 폭언이 4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도교육청은 전담 변호사를 위촉해 교육활동 보호 법률 자문단을 구성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 첫 회의가 오늘 제주 MBC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마트 노브랜드의 편법 진출 논란과 관련해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 방안에 대한 심층 보도가 필요하고 동물복지 문제에 대한 관심을 주문했습니다. 신규 위촉된 시청자위원은 여성과 노동, 인권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는데 임기는 2년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